익십다, 한 놈들 나쁜 놈들이야. 근데 한동훈이가 김건희 문자를 익십을 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같은 꼭지가 확 돈 거야 지금.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제적 의원 190명 중에 찬성 189명, 반대 1명입니다. 찬성한 사람 중에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들어있고요. 반대 한 표는 김재섭 의원입니다. 우원식 의장은 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종결 동의안에 그 직권 상정을 했죠. 그러면서 곧바로 야권 의원의 186명 찬성으로 통과시킨 뒤에 특검법을 처리했습니다. 이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것을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해서 폐기된 지 37일 만에 또 통과가 된 겁니다. 이번 통과한 특검법은 이전보다 좀 더 강화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명, 그리고 출국 과정에 대한 의혹,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으니까 기존보다 훨씬 더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최상병 특검법, 이것이 제대로 좀 활용이 돼서 실체가 밝혀지게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이 지금 깜짝 놀래고 있죠. 헌정사의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해서 누가 헌법 유린을 했는지를 가려보자는 것입니다. 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이 헌정을 유린한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의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한 것인지를 한번 밝혀보면 됩니다. 그것은 안 했으면 헌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뭐 특검을 하든지 말든지, 죄가 없으면 경로하지 않았고 800-7070으로 어떤 전화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때 최상병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더라면 특검을 받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 거부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또 결국은 거부하게 되겠죠. 지금 국민들의 60-70%는 최상병 특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율이 여론조사로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경로했다. 그리고 또 02800-7070으로 전화가 이종섭 장관에게 걸려간 이후에 이종섭 장관이 꼴랑지에 불붙은 강아지처럼 막 뛰어다니면서 해결하잖아요. 지시하고 처리하고,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걸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국정농단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나라가 무슨 뭐 어느 부족국가도 아니고 민주공화국 아니에요? 여기에서 대통령이 왕입니까? 대통령 마누라는 왕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걸 개입했는지, 개입하지 않았다면 특검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안 받으려고 한 거 보니까 아무래도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 말을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범인인 거잖아요 지금. 결국 여기에서 특검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게 된다면 윤석열 탄핵으로 가는 거니까 가장 무서운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11시경에 이제 정부로 이 특검법이 이송이 됐습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거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뭐 거부하겠죠. 이왕 뭐 앞에서 뭐 헌정유린, 뭐 헌정사에 뭐 헌법유린 있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거부권 행사하면 또 재표결해야죠. 그때 국민의힘에서 8명만 이탈을 하게 되면, 이미 뭐 안철수 의원은 이미 이탈을 해 있는 상태니까 보면 8명 이탈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라고 다 정신 나간 이상한 국회의원들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국회의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대 때보다 훨씬 더 수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대 때는 민주당 등 범야권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래서 17표가 넘어와야만 재표결에서 가결이 되는데, 이번에는
8표만 넘어오면 됩니다. 왜냐하면 200표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108석. 그럼 그 108석 중에 8표만 넘어오게 되면 특검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특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위에 사람들이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대통령은 지금 끊임없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최상병 특검 이것마저 거부하게 된다면 15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제대로 된 국회의원들이라면 지금 이게 여야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최상병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밝혀내려고 하는데 거기에 그걸 밝히지 말라고 수사 외압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자는 것인데, 이게 여당은 반대해야 되고 야당은 찬성해야 됩니까? 그런 문제 아니잖아요. 사람 목숨의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해보자는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엇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폐륜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목숨에 관한 문제거든요. 네? 어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필리버스터 하면서 한 이야기가 뭡니까? 그 최상병 이야기를 하면서 군수품, 네? 그런 것에 빗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떤 이 군대 그 시설이, 군대 그 장비가 파손됐다. 그럴 때 압류하고 뭐 하고 하는 게 맞느냐? 이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들은 폐륜인 거고 인간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 인간은 그러면 안 됩니다. 인간은 생명에 대한 소중함, 경외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진우 의원 검사죠.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거의 뭐 최측근으로 꼽혔던 검사인데 이 사람이 이따위 말을 합니다. 그게 장비입니까? 사람 목숨이? 군대 가면 그건 목숨도 아닌 겁니까? 지금이 전쟁 중입니까? 뭐 집단 항명 수계라는 그따위 말이나 박대령한테 그따위 말이나 하고 있고 말이야. 이 정부가 도대체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이 제정신, 정신 나간 의원들, 정신 나간 국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안별로 정신이 나갈 수 있어. 그런데 김병주 의원이 지적한 게 그거잖아요. 한일동맹이라고 이야기하는 국민의힘 논평을 보고 정신 나간 국힘, 그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제 주진우 국회의원이 했던 말, 정신 나간 국회의원 아닙니까? 사람의 목숨을 군수품에 비교하고 말이야. 군 장비에 비교하고 말이야. 어떻게 해서 인간들이 그렇게 세상을 살 수가 있나? 아이고, 참 난 답답하다. 대통령실도 이제 이 특검법을 탄핵의 불쏘시개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 보니까 대통령실도 이 특검이 제대로 진행이 되면 탄핵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특검이 시작이 되면 탄핵은 불을 보듯이 뻔하니까 지금 이것을 어떻게 사전에 막아보려고 광란의 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국민들이 이번 22대 국회마저 국민의힘에게 100석 이상을 안겨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입니까? 저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정상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렇죠? 오늘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최상병 특검법을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한다면 폭풍 같은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를 하던데 국민의 뜻에 따른다면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지만 그러지 않고 또 거부권을 남발하게 된다면 이 정권은 정말 폭풍 같은 국민의 분노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제2의 박근혜 탄핵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제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좀 어리석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박찬대 대표의 말을 좀 잘 들어야 될 텐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구중궁궐에 앉아서 뭐 알겠습니까? 그거 전혀 모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판단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물론 윤 대통령을 또 우리가 역지사지로 뒤집어놓고 생각해보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 이건 못 받습니다. 왜냐? 받으면 탄핵인데. 그렇죠? 거부권 행사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 입장으로 딱 돌아가 보면 거부권 행사하는 게 맞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보호 능력이 그 보호를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을 했건 안 했건 수없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거짓말 하잖아요. 되게 위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보호 본능이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 보호 본능이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재표결해서 그것을 무력화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것을 너무 욕할 필요는 없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나한테 너 윤석열 편이냐? 뭐 이럴란가 모르겠는데 윤석열 입장으로 돌아가 보라니까요. 이거 딱 특검 받아서 특검이 진행이 되면 바로 탄핵이야. 그러니까 탄핵 당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무서워. 지금 무섭잖아요. 겁을 잔뜩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국회에서 재표결을 해야 되는데 7월 19일이나 20일쯤 하게 되겠죠. 최상병 기일이 7월 19일이죠. 7월 19일인데 오늘 이제 했으니까 15일 이내에 해야 되거든요. 오늘이 5일, 15일 이내. 그러면 19일이나 20일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거부권 행사해서 국회로 보내겠죠. 그럼 국회는 재표결을 해야 되는데 굳이 빨리 할 이유는 없죠. 민주당 입장에서. 왜냐하면 전당대회 끝나고 국민의힘이 분란에 휩싸이게 될 때 그때 하는 것도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그 탄핵 청원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지금 있습니다.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원회 그리고 전체회의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각각 한 번씩 청문회를 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다라고 그 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이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 청문회 관련해서 청문회를 2번 할 수 있다. 청원심사소위에서 한 번 하고 전체회의에서 한 번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현재까지 계획은 민주당의 계획은 청원소위에서 청문회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사위 전체에서 종합청문회를 하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국민이 준 그 권한을 모두 다 행사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청원 윤석열 탄핵해 주라는 청원이 116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116만 5천. 막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갈수록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민주당은 잘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민주당도 잘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휘를 하지 않고 있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직대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현명하게 일을 잘 처리해야 된다.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정말 이 태풍의 눈인 것 같아. 정치 한 중심에 항상 있어. 늘 하는 말이지만 사진을 찍을 때도 센터 본능. 무슨 일이 터졌다 하면 김건희는 센터 본능, 센터에 있습니다. 야, 한동훈 국민의힘 그 비대위원장 당시 총선 때요. 위원장에게 김건희 여사라고 해야지. 그냥 김건희 하니까 나까지 좀 싸가지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상해. 그렇다고 내가 존경하지는 않아. 그런 애들을 존경하지는 않는데 그냥 대충 대통령 마누라니까 김건희 여사라고 합시다. 김건희가 문자 메시지를 한동훈이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김규환 CBS 논설실장이 어제 깠습니다. 이게 뭐냐. 김 여사가 한동훈에게 이렇게 보냈대. 최근 저의 문제로 무리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몇 번이나 국민에게 사과하려 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 망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 사과하라고 하면 더한 것도 요청하면 따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문자를 한동훈한테 보냈답니다. 이야, 원래 옛날 대통령 되기 전에도 둘이 문자를 막 수백 번씩 왔다 갔다 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서로 문자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가 봐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이 문자 자체가 굉장히 정중하고 굴욕적이었다. 저 자세로 아주 정중하게 한동훈에게 문자를 보냈답니다. 사과하라고 하면 할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보냈는데 한동훈이가 그 문자를 씹어버렸대.
시험 때 익십이랑 익십. 익십한 놈이 제일 나쁜 놈이야. 야, 내가 문자 보내는데 익십한 놈들 있지. 내 놈들 아니야. 한 작자들 있지. 내 친구들 중에도. 그지? 내가 문자 보냈는데 익십 있긴 했어. 근데 나 문자가 안 와. 그래 놓고 한단 말이. 답장 내가 안 했었냐? 그래. 그래 놓고 약속날. 야, 너 왜 아직 안 나왔냐? 그러면 지금 가는 중이야. 익십다 한 놈들 나쁜 놈들이야. 근데 한동훈이가 김건희 문자를 익십을 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김건희가 꼭지가 확 돈 거야 지금.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이가 막 1등 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일강이니 이따위 소리 하고 있고 또 뭐 홍준표는 아니야 원민홍이랑 이강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가는 한동훈이가 대표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김건희가 깐 것 같아. 이거잖아요. 둘이 문자가 왔다 갔다 했잖아. 한동훈과 김건희. 근데 한동훈이가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문자를 까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본인한테 불리하잖아. 왜냐면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동훈이 진짜 배신자인가? 이렇게 되면은 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까지 않았을 거다. 그러면 누가 깠을까? 이 문자. 이 문자가 무슨 어디 막 돌아다니는 문자입니까? 김건희가 한동훈한테 보냈어. 그럼 김건희가 깐 거잖아. 그죠? 김건희가 깠어. 하여튼 한동훈이 당대표 안 시키려고 지금 한동훈이를 떨치고 싶어가지고 김건희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깊게 개입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한동훈이를 떨쳐주세요. 내가요 그때 총선 전에 사과하겠다고 한동훈한테 문자 보냈는데 한동훈이가 씹었대요. 나보다 나이도 한 살 어린 놈이. 이런 거잖아 지금. 김건희 72년생 한동훈 73년생 누나야 누나. 누나가 보낸 문자를 익십을 하다니 이놈 뭐 이렇게 지금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났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거나 또 이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김건희가 한 중심으로 딱 떠올랐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한동훈이가 깠을 리가 없고 김건희가 깠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예. 전당대회까지 개입하는 우리 김건희 여사님 화이팅! 열심히 하십시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